안녕하세요. 박정용의 회화기법의 천연음색과 360을 박정용입니다. 쪽 환원에 관한 쉬운 이론. 지난 영상에서는 화학적으로 접근했습니다. 환원 속도와 관련하여 궁금하시면 이전 전 영상을, 화학적으로 궁금하시면 이전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생물학적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영상에서 전분이나 올리고당이 포도당으로 분해될 수 없는 이유를 설명드렸고, 설탕 역시 분해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포도당을 직접 투입해야 합니다. 포도당을 분해하는 주체가 무엇인지 알아보면 생물학적 환원 원리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생물학적 환원이란 미생물에 의해 환원되는 것을 말합니다. 미생물 중에 바이러스는 유전자를 스스로 복제하지 못해 숙주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바이러스에 의한 환원은 아직 발견되지 못했으므로 패스합니다. 다음은 박테리아에 의한 환원입니다. 박테리아는 원핵세균으로 핵이 없는 미생물입니다. 이런 미생물은 우리가 통제하기 쉽지 않습니다. 전문 과학 실험실에서나 가능할 것입니다. 어쨌든 박테리아 중 알칼리에 강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논문에는 전분이 분해되면서 산과 함께 수소와 산소가 발생하면 이때 발생한 수소로 인해 환원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산소는 어떻게 하라고요? 앞선 영상에서 산화 속도가 환원 속도보다 빠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수소만 발생해야지 산소가 발생하면 환원과 동시에 바로 산화가 일어납니다. 환원 인디고는 산소를 빨아들여 산화를 합니다. 따라서 일단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논문들은 원핵세균에 의한 것이라 합니다. 여기에 환원 효소도 등장합니다. 효소는 진핵세균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염색을 직접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진핵세균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핵세균으로 인식하는 이유는 환원제로 누룩, 막걸리, 식혜, 물엿, 요구르트 등을 넣어 환원되고 박테리아는 통제하기 힘들지만 발효는 통제 가능하기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발효균은 효모이스트입니다. 이들은 전분의 분해를 위해 효소를 분비하는데 효소는 알칼리에 극히 약하기 때문에 전분 올리고당을 넣어봐야 분해되지 않습니다. 포도당이 포함된 물질을 바로 넣어주어야 합니다. 포도당이 분해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알코올 분해, 초산 분해, 산과 결합하여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됩니다. 우선 요구르트는 유산균과 함께 산이 첨가되어 환원력을 저하시킵니다. 포도당이 발효되는 과정은 첫째 알코올 발효입니다. 에탄올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고 행귀성 발효입니다.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고요. 알코올로 발효되면 간물 염색처럼 장수말벌이 출현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장수말벌이 알코올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출현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알코올 발효는 아닙니다. 분해되어도 에너지가 약해서 수소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둘째, 초산 발효인데 pH를 떨어뜨려 환원을 방해합니다. 분해되더라도 에너지가 약해서 수소를 분리하지 못합니다. 초산이든 낙산이든 에너지가 약해서 수소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이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것인데 에너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지만 반드시 산소가 있어야 합니다. 이 발효는 효소를 만들 때 이용됩니다. 에너지 측면에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지만 환원시킬 때 가급적 산소와 차단시키기 때문에 세 번째의 발효도 아닌 것입니다. 결론, 알코올과 초산 발효는 생산 에너지가 작아서 쪽 환원이 어렵고 효소 발효는 산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쪽 환원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의 발효 과정은 거꾸로 하면 광합성의 과정입니다. 광합성의 과정에서 물은 그대로 이산화탄소의 산소만 배출되고 포도당 연소에서는 역으로 산소와 탄소가 만나 이산화탄소가 되고 물은 그대로 분리되므로 수소가 분리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소를 분리하려면 에너지를 축적해야 합니다. 생물이 에너지를 축적하는 방식은 ATP와 지방이 있습니다. 우선 지방은 고등생물이 합니다. 미생물은 컴퓨터 데이터처럼 원본이 없고 계절과 무관하므로 축적할 이유가 없습니다. ATP는 아데노신 3인산이라 하여 포도당이 분해되면서 생긴 에너지를 쉽게 사용하기 위해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은행에 포도당으로 입금하고 ATP로 찾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ATP를 축적하려면 인과 단백질이 필요합니다만 이는 그렇다 치고 단백질은 글쎄요.
이 극한 상황에서 누가 어디서 만드는 걸까요? 포도당에 의한 생물학적 환원은 균생활 에너지를 주고 수소 발생 에너지를 더 생산해 내라는 것과 같습니다. 에너지를 축적하여 수소를 발생시킨다면 환원 속도가 느려집니다. 환원 속도와 산화 속도와의 관계를 다른 영상으로 준비하겠지만 환원력을 잃고 산화만 지속될 때 보통 산화하는데 2~3주 걸립니다. 길어야 한 달이고요. 그런데 환원하는데 이보다 더 걸리면 산화 속도가 환원 속도보다 빨라 환원 자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산화는 2차원 표면에서 일어나고 환원은 3차원 공간에서 일어나므로 단순 속도는 산화가 빠르나 양적으로 보면 환원이 더 빨라야 합니다. 포도당을 넣은 시점부터 늦어도 일주일 이내에 환원이 일어나지 않으면 환원이 안 되는 것이므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니람에 의한 발효 과정에서 니람 자체적으로 환원이 안 되므로 환원균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pH도 적당하고 수분도 적으니 발효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환경인데 말입니다. 잿물은 불에 뜨거운 물을 사용하므로 멸균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니람과 잿물을 섞는 데만 보름 정도 걸립니다. 그 이유는 니람의 소석회와 잿물의 탄산칼륨이 만나 KOH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소석회는 석회로 바뀌면서 색소를 잡고 있을 수 없고 KOH는 더 많은 색소를 녹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진하게 염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합회의 과정입니다. 반드시 이 과정이 있어야 쪽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KOH가 정점일 때 포도당을 넣습니다. 이때 온도가 30도 정도면 늦어도 12시간 이내에 환원이 일어납니다. 니람에 50도 이상의 온수를 섞으면 환원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굴껍질에 함유된 아연에 의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니람의 발효 환원 방법으로 성공하려면 잿물과 소석회의 합회에 의한 석회와 수산화 칼륨 생성 과정을 15일 이상 해야 하고 이후는 포도당에 의한 환원 과정과 동일합니다. 결과적인 물질의 변화는 쪽은 환원되어 사용함으로 양이 줄고 잿물은 그대로이나 소석회는 석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다양한 쪽 환원 실습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